네, 오늘 9월 1일 수요일, 예, 좀 또 구로시장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렇게 주창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중국의 이 공동부유와 관련된 이 경제정책이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연변일부의 논술 여신인 장경률 선생님이 좀 그래서 특별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동부유에 대해서 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또 해외 언론도 해외 언론 나름대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언론을 좀 주요하게 이렇게 한번 좀 봤습니다. 이 공동부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이람철 박사님은 또 경제학 또 박사님이시기도 하니까 또 단연간 또 미국에서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미국과 뭐 이런 쪽에 좀 이 공동부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시각을 보고 분석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잠깐 인사부터 하시죠. 뭐 우리 이람철 박사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그 구로 남구로 네, 시장에서 또 우리 그 중국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국장님 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공동부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장경률 의원님께서도 인사 말씀. 예. 이 공동부유라는 거는 여기 카메라 보시고 뭐 처음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데서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는 이게가 공동부유는 우리 인류의 공동한 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공동한 실천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주요한 신뢰하고 주요한 내용은 중국의 주제겠지만은 그러나 곁들여서 하게 되면 역시 한국이나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동부유 이런 기치를 주장하고 이 시진핑 주석의 가령 그 전서부터 뭐 많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몽이라고 해서 많이 주창을 해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뭐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요즘 뭐 한국 언론도 이렇게 보면은 파격적이다 그럴까요? 기업 규제에서부터 지금 사교육 규제, 오늘 보니까 각 학교에 우등생 반도 별도로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규제까지. 그래서 상당히 물론 다 같이 잘 사는 가치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저는 공산 사회주의 그 시스템으로 다시 뭔가 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저런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전 공산 사회주의가 국궁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또 공동의 목표이니까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뭐 자본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시장 경제를 또 이제 거치면서 그런 건데요. 오늘 어쨌든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경률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중국의 이 공동부유, 이 중국 측에서 이 반응들이 좀 먼저 어떤지 그거부터 좀. 실제는 시장경제라 하게 되면 중국에는 그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화폐가 산생하면서부터 시장경제가 있었거든요. 모종이 말하면 동양에 우리 뭐인가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도 그렇고 다 옛날에 화폐 옛날에는 이런 그 무슨 뼈나 무슨 나무나 이런 거 가지고 화폐를 하던 것처럼 동전 만드는 것처럼 결국 동양에서 먼저 있었고 후에도 서양에서 먼저 후에 갔지만 서양에는 서양의 식대로 나온 것이 않아요. 그런 것만큼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중국에서도 반드시 시장은 있어야 되고 시장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주로는 인민공사 국유 기업이 국유 소유주의 전민 소유를 위주로 하는 이 하에서 이런 거 있어야 되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가 우리 말하는 저기 이거 계획경제 모든 거 국가에서 통일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지금 후에 나왔지만 등소평이나 유속이나 등소평은 또 이거 그거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국에서는 모자라는 게 무슨 게 모자라냐 그 49년도에 그래 뭐인가 공화국이 섰지만은 뭐인가 자본가가 착취하는데 공로가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민족 경제를 서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용하는데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사람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그 모태또에 계속 부수고 나가는 인민공사화 뭐인가 하면 모든 거 그대로 러시아에서 말하면 집단농장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결국은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공동 공유 이거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서도 해왔던 것이다. 예, 과거에서. 그러니까 별로 새로운 건 아니다. 아니지.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지지?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단계를 그 말해줄게요. 네. 이래서 인민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단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것도 반드시 무슨 거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인류 역사라는 거는 허망 넘지 말고 자본주의 단계를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 단계를 꼭 넘어야 된다. 이게가 그 다음에 후에 등소평 시대에 와서 다시 이거 받아들인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인가 하면 등소평 시대에서도 결국은 등소평의 최고 권력자, 최후 권력자지만 그러나 조사양이 총리를 하나, 후에 리봉이 총리 하나, 그러지 않으면 그 호여방이 당 총석이라나 그럼에도 그분들이 그게가 다 그 공동부요 전민 이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반응은 어쨌든 그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추구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뭐 지지한다, 찬양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중국 국민들이 저는 사실 공동 부여 이런 거에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저는 사실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오늘 남부시장을 걸어왔어요. 지금 바로 앞에 그 남부시장인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경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그 경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경쟁의 원리예요. 경쟁. 그 다음에는 가격 결정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가격 결정의 원리다 그러면 자 옥수수가 이번에 많이 생산이 됐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옥수수가 적게 생산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나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경쟁의 원리거든. 근데 우리 인민이 다 같이 살자.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 공동 부여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분배 정책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돼 있고 달콤한 사탕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실제 중국 인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중국의 지금 시장이가 한국보다도 더 시장화됐어요. 가격이 모든 게 완전하게 뭐 돼지고기 값이요, 계란 값이요, 그 다음에 농부산물에 이게 몽땅 시장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직면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개혁병이 75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넘게 해온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좀 시장 경쟁을 받아들인 거지. 근데 지금 급격하게 뭐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뭐 10년 주기로 해서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야. 그렇죠. 빈부격차가. 근데 이거를 그냥 시장 경제에 내버려 두면은 이 빈부격차 점점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시진핑이 공동 부유라는 걸 내걸고 이걸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이거를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는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찌는가 하면 실제는 단순히 농촌 농민들이나 도시 시민들이 사는 게가 너무나 그거 가지고는 아야 되거든요. 단순 시장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는 중국에서 많은 돈,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건 어디면가 하면 그 국가 국영기업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저기 그 항공업이거나 철도거나 뭐그 저기 그 네. 산림이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하고 그 나오는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는 이거 가지고 농민들,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그 기초생활보장금을 다 담보해야 돼. 실제는 농민들이 나오는 쌀이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보다도 작아요. 국가에서 다 이 보증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매개 땅이 어느 만하면 자기가 쓴 땅이 그거에서 뭐 종자값이요, 사료값이요, 이거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만하고 지금 농민이 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도시에도 그 일반 사람들이 생활보장금에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금이 뭐 그걸 뭐 집시에 내나 무슨 그런 내거나 없잖아요. 중국은 완전하게 지금 저희 한 2,000원, 3,000원 기초생활보장금 가지고 먹고 쓰고 사는 게가 완전히 다 해결돼요. 중국.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 제가 이제 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미국에서도 7년 이상을 경제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 뭐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해서 시장 경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 미국 경제학자나 영국, 독일 경제학자들이 시장 경제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계획 경제는 다 망하고. 교수님 말. 예, 예. 근데 우리 보세요. 지금 중국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막 연 10% 이상을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장 경제도 단점이 있고 장점도 있고 계획 경제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사실 공동 부여라고 했잖아요. 다 같이 살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5월에 리커창 총리가 14억 인구 중에 6억 명이 유한 1,000유안으로 산대요. 우리 돈 18만 원으로.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농민들이 잘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저기 회장님. 왜냐면 지금 1,000유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6억 명 정도 된다고 리커창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산다. 근데 잘 사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여기에도 중국에서 지금 생각하는데 이제 말하는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준 생활기초보증금이에요. 일반 사람이.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면가 뭐 그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들이나 그 도시 와서 돈을 벌어서 지방에 보내거나 이런 거는 다 그 국가 예산에 안 들어가요. 환율로 따지면 18만 위안이 되는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나 이렇게 18만 원.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이면 중국에서 잘 살아요. 그게 1,000유안이면 100배를 생각해야 돼. 100배.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주창하기 전에 이 회의를 그 비밀 회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베이다하고. 네, 그러니까 한 18일 만에 이제는 어쨌든 뭐 휴양을 가서 베이다에서 거기서 회의를 갖추고 18일 만에 나와서 저는 공동부유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시진핑이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이다허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다허. 네, 베이다허. 북대하거든요. 베이다허. 좀 그 베이다허가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베이다허라는 게 어디면가 뭐 중국에서 말하면 저기 그 만두 지역이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관내 큰 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천왕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진황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산해관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잖아요. 동북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이 내지로 들어오는 그 어간에 딱 있어요. 그 지역에 진황도도 있고 베이다허도 있고 거기에 이래 있는. 그럼 거기가 시진핑 고향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가 유명한 풍경구인데 해변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여기 홍콩에서도 제일 그 좋은 곳에 뭐 저기 부호들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닷가. 바닷가에 전문 풍경구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피서도 하고 하는데 역대로 그 먼 옛날에도 황제들이랑 황덕들이 거기 가서 피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서 또 그러다 나니까 이러저런 사건도 많이 생기던 것은. 그런데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다음에 몇 곳에 그 국가 공신들의
그 요양도 시키고 예. 그러지 않으면 이 그 세종국이 선 다음에도 일을 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걸 전국적으로 유명한 풍경구에다가 많은 건설해놓고 구설이 뭔가 하면 이분들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은 그 국가의 1급 저기 공신들이나 그 그러니까 영도자들이 거기 이렇게 휴양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휴양지지. 가 예, 휴양지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큰 휴양지지. 그러면은 뭐 여름 휴양 기간이면 7월, 8월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그 중국의 영도들이라고 그럴까? 예, 공신. 거기서 다 휴양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공신들이 휴양하는데 공신이라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몇 태화간에 네. 큰 회를 할 때 뭐 주요한 영도자들이 와서 이자들 말했지만 20날, 한 달, 어떤 적은 한 40일 갈 때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를테면 한 5년에 한 번씩이나 10년에 한 번씩 그 좀 평온하고 정세가 그럴 때 하면 큰 회를 하거든요. 휴식도 하며 이야기도 하며 이래 또 소통도 하며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거기에서는 또 못하는 말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가 이런데 이런 사건이가 중국에서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일테면 58년도에 북대화해에는 그 뭐인가 팽덕회가 당하는 반우파 투쟁 무슨 이런 거 있었고 60년대에도 또 뭐 문화혁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이런데 이게가 모동일 말하면 북대화해에는 중국 정치를 앞으로 하는 5년 10년간에 내다볼 수 있는 이게가 나오는 이거 그냥 매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해마다 그 휴양지 가는 게 매 안 해요? 그래서 그 5년, 10년 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정되게 되면 불러서 이래 뭐다 하거든. 그러면은 요번에 페이다의 회의에 있다는 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했다는 거는 시진핑의 예, 제 또, 추측컨대 예. 다음 집권 이런 것도 많이 논의 됐겠지만 이미 시진핑이가 한 10년에 했거든요. 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시진핑 후계자 설도 나오고 리커창 총리 후계자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5년 전에 있었던 한계 지도부는 이미 뺏기고 또 오늘 하다 나니까 남은 게가 그 앞에 지도부에서 시진핑이 처음에 10년 하기 전에 그때 하던 사람들이 절반이 남아서 이번까지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베끼고 이번에 젊은 층들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가 총체적인 이런 환경에서 그 다음에 특히 중미무역전쟁이랑 벌어지면 중미 간에 지금 세계에서 두 개 그룹이 싸움하잖아요. 이게 이런 환경에서 오늘날 전쟁을 어떻게 짜냐. 이게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게는 다 내놓고 토론하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부유라는 이거도 나온 게가 이런 걸로 앞으로 우리 꾸서 나가다가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시진핑이 개인 생각인 게 아니라 이에서 이선 종합적인 경험 한두 가지 슬로건 내거든요. 이러면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금년도에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산당 그 총회 전원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산당 여기 각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과 회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이게가 매년 봄에 인민대표대회하고 정치협상회라고 여기 말하면 저기 그 국회 여기랑 건너가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거기 그러면 진앙도에 그 영도들이 온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저기 비밀인가요? 그게? 아니 비밀인 게 아니라 보통 회의에 따라 회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못 오네. 어떨 때는 몇백 명이고 많을 때는 2,000명, 3,000명도 못 오고. 지금 뭐 거기에 상무위원인가? 예. 거기 한 25명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 이번에 다 모인 건가 그러면? 당연하게 다 모르지. 다 못 오고 그럴 때 뭐. 그 위에 사람들도 더 오고. 예, 그래 뭐 수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핵심 건은 이래 한 50명 이런 무슨 핵심 건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어떨 지금 또 남아서 이분들 또 가고 수요에 따라서 또 누구 오라게 해서 이래 또 뽑아도 오고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무슨 몇백 명 무슨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베이더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공동부유라든가 지금 시진핑이 어떤 그 중국을 이 통치라고 할까 이게 개인의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지. 절대 시진핑 혼자 독재를 못한다. 왜? 전반적인 권력을 다 분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치국의 모두 7인가 그 7사람이 통일 안 되게 되면 어떨 적은 적지 않은 경우는 이 짝에 너이고 시진핑이 서야 되거든. 이럴 때 하면 또 부결될 때도 있고 옛날에 모태또이 독재했다 절대 안 해요. 역시 모태또이도 몇 번은 혼자 부결당한 적도 많고 예, 그런 걸 보면 예. 우리 정치인들이 잘 그래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저는 갔다가 내려오고 내려. 근데 이제 공동부여 전략을 이제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 한국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차 공동부여 전략은 분배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세금과 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뭐 분배. 3차는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근데 지금 이 얘기 나오자마자 3차가 돼버렸어요. 이미 기부가 뭐 몇 개 기업이 그러니까. 냈는데 30조 원 넘는 그러니까. 야. 진행가 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지 절대 분단적으로 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각계 세금이요, 그렇죠. 기부요, 이게가 다 맞물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 나라가 같이 통일로 그 움직이는 거거든요. 부유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나가는 방침에 대해서 외부 언론의 입장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외부라 그러면 이제 저는 유럽 쪽은 모르고 미국의 네. 경우는 네. 지금 대부분 언론이 뭐 같이 잘 살자 이거는 다 좋은 건데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 해서 공동 부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그런 측면에서 서구에서는 시진핑이 내년 집권을 위해서 그 국민들에게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관심을 끈다. 누구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이걸 분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여처럼 이렇게 막 나간 거는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죠. 빈부격차도 너무 심한 데다가 이 반 시진핑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주장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네. 그런가 뭐 영렬로 그런 위기는 그 단순히 국민이나 여기서 오는 게 전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 지도자가 계속 잘할 일 마음하거든요. 기실은 저기 모태똥이 있을 때도 그런 위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모태똥이 절대 권위하고 그때 공산당이가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실제는 공산당이라는 것도 이게 본신이 자기들로도 많은 모순과 그 이런 갈등 속에 있거든요. 이런 걸 조율함에 이름이 나가는 거거든요. 공산당이 가능하게 철저하게 부패해지고 완전히 백성을 그 무시하고 이게가 이 집단 하는 이런 게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공산당 내부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뒤엎을 그런 거예요. 것도 그런 얘기는 어때요? 오히려 이게 또다시 이게 문화대혁명 시절처럼 예. 그렇게 또 다시 희귀될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예. 아까 사교육도 그랬죠. 예. 뭐 연예인들은 사상교육까지 시킨대. 예, 그래. 네? 하지. 네, 뭐 무조건 공산당을 따르라는 식의 사상교육을 시키고 특히 지금 저는 그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그리고 20대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막 뭐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뭐 하면은 막 거기 뭐 떼거지로 그거를 그냥 하나의 애국심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거 홍색 선전 저기로처럼 그래 회장님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네. 그거 홍색 테러라고 했죠. 네, 네. 홍색 공포.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홍위병 사람이. 이들처럼 그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가 어째 그런가 하면 이게가 왜 말하는가 하면 자유자본주의 체제하고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 체제하고 다른 점이가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이제 중국이나 이 환경에 딱 보게 되면 실제 처하고 있어 봐야 이런 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북도 우리는 단순히 북 나름대로 뭔가 뭐 김가왕조의 무슨 봉건통치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역시 받아들이고 같이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는 오늘날의 언영 중국 공산당 같은 게 그럼 이 어선 70년 80년대에 됐으면 무너지고 다른 걸로 대치돼야 되는데 이게 의연히 살아있다는 거는 그 자기들로 뭔가 뭐 완선화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문제도 생기지만은 또 이런 기제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거든요. 없는 순간에 백성들이 일어나 인사 뒤엎어버리고 마는 거라. 이런 것만큼 내 이제도 말해 그 말이지. 이 지금
이런 공교육이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금 세금 내나 이 보건대 건 같지만은 그 이게가 다 내불로 자아도달하는 이런 단계라고 봐야 돼. 그리고 왜 공동하게 부유하고 살 수 있고 이런데 아이디냐 될 수 있냐? 이게 북유럽이나 유럽 같은 데는 실제는 돈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거기들 잘 살고 너무나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하니까 이런 중국에서도 하자는 게 이런 게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질이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저 제 그만이 돈만 넣고 뭐 영도만 한다고 하면 제 집에다가 털게 이 민폐로 완을 몇 자동차씩 쳐버리고 이런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패분자들이. 이래가 아직도 그 다음에 그리고 삶은 똥마치 그거 가지고 천당 갈 것처럼 생각하거든. 공산당 내부도 집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료들이 많다는 게 설명이야. 이래서 두드려서 갖고 일하는 게거든.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아이 그렇게 되면 중국도 언영 망했지. 혹시 저기 뭐야 이런 분이 듣고 싶은 거는 이 시진핑 지금 체제가 지금 대기업들도 기부금 많이 받고 하지만은 사실 미국의 시장에다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먼저 때렸잖아요. 나중에 지금도 그리고 우선 이 사교육도 많이 저기를 하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가 타격들이 크대요. 영어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너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유럽 많이 가고 미국 많이 가고 흘러들까봐 이런 그런 거를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적색 신호가 이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전략도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게 있더라고. 14차 5개년 계획에 쌍순환 전략이라고. 쌍순환. 쌍순환.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잘 살 수 있게 하라. 그렇죠. 제일 목표가 그거 같아. 그래. 예.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우리끼리도 충분히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그렇지. 정도로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런 지금 저 단계에 경제 있다. 두 번째 대국이잖아, 중국이. 거기에서는 쌍순환 그거 얘기하면 6년 전에 이미 중국의 미국 단판대 그 어떤 류허가 상해산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예. 이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제는 이 계획 개방하고 외국 나가다는 게 어떤 쌍순환 게 한다. 그게 6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학생이나 고급 엔지니어 부분에 대해 제가 동부신문이나 그 EKW에도 글도 썼는데 과거에는 그 중국과 미국과 중국 관계 그래도 괜찮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나 뭐 MIT, 스탠포드나 근데 지금은 그런 좋은 명성 있는 대학에 유학 가는 학생이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간다 그래요. 영국으로. 캠브리지하고 네. 옥스퍼드 대학. 그래서 미국하고는 이제 미국 문화, 미국에도 지금 언론에 보면 중국의 고급 기술자 관료들이 첩보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 세출해서 추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여담 하나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회 컨그레스 TV라고 있어요. 우리는 국회 방송. 근데 이제 어느 상원 의원이 문교부 장관을 앞에 놓고 당신 왜 중국 유학생,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느냐. 문교부 장관한테 장학금을 줄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교부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냐.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다고. 이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를 해놓은 최첨단 석사, 박사 논문은 우리 국방이나 위성이나 대단한 노하우를 우리한테 놓고 가는데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미국 측면에서도 중국의 칭화대학이나 북경대학 학생들이 미국 유학 많이 갔어요. 교수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발을 돌려서 영국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 내에 정보가 이제 축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기여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러면요. 지난 30년간에 청와대학, 북경대학의 고급 인재들이 가서 그것과 수탄을 해야 돼서 교수님만 나가요. 그 사람들이 뭐 경제도 그렇고 위성 쏘아올리는 거, 최첨단 ICT 이런 걸 다
중국, 인도, 한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미국. 순수한 미국 그 백인들이 고급 인력이 없어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가 인도, 중국, 한국이에요. 순수한 미국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에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극과 극을 달리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 이런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더 가면은 교수님 봤을 때 미국 좀 그 미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이 계속 좀 미국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거의 좀 쉽게 말해서 맞짱을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즉시 반대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 국책기관이나 뭐 이런데 뭐 개인 교수 얘기 뭐 연구한 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이 중국 관계 이런 걸 얘기하면 많은 연구원, KDI나 대외경제연구원, 대외경제, KIP, 대외경제정책연구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런 미국이 중국에게 더 강하게 푸시를 할 거다 이렇게 수출을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거다. 수출이나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그렇지. 못한다, 이런. 수출도 제재하고 수입도 제재하고 또 투자하는 거 최근에 보니까 미국 증권 상장하는 것도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보면 오래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미국도 5년간에 못 막으면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갈수록 더 강하게. 그러니까 느끼지. 이때 꽉 잡을 때 잡지 못하면은 이 맞아요.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3, 4년 전에 그때 트럼프 그만 올라왔을 때 이미 그 말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저것들이 결사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네 경제가 한 1%, 2%까지 지어는 후퇴를 하더라도 중국을 막아야 된다. 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결사적을 나오는 게 이제 요 시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은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나왔을 때 장기전으로 끝까지 간다. 그렇지. 중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무슨가 야 통합 하는 것처럼 참자 했는데 어선은 아니거든. 남해 포함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미국하고 영국의 함대가 온다 가니까 중국은 러시아 함대와 같이 일본 그게 무슨 해협인가 거기까지 들어가고 충성하고 그 어간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그 헝어리가 그게 그 나물로 북을 일본에 가서 빙빙빙빙 돌고 오고 너네 항해자유라면 우리도 한다. 어저는 쳐나가거든요. 옛날에 중국이 아예.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우리가 1시간 이상 이렇게 중국, 미국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한국이잖아, 한국. 그 이제 뭐 큰 나라가 두 나라가 싸우면 뭐 고래 등에 뭐 터진다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한국도 지금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 시청자도 사실 한국 사람도 많잖아요. 회장님 솔직하게 이제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라든가 또 국책연구위원회 연구원들이나 또 시민들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회장님 말씀이 다 맞은 건 아니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지금 또 수시로 이제 중국 그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는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들이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할 때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바로 알자. 뭐 다 좋다는 얘기인 게 아니라 진정한 중국이 저력하고 오늘날의 중국이 발전상 진정을 알아야 우리 한국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 리더를 볼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강대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데서 표면적인 데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실리를 따지고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로 봐야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의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저희 지도자분들이
핵심 그분들이 아주 우리하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명석해요. 네. 무슨 보수라고 해서 맨안에 중국어 반대하거나 진보라고 해서 맨안에 무슨 좋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저는 많게는 미국하고는 역시 안보라 함에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뭐인가 뭐 앞으로 저기 발전할 거.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들어가서 돈 벌고 큰일 하고 있는 한국 분들 정말 많아요. 큰 부자 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제 저기 신문을 보고 TV 라디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중국어 학원들이 다 문 닫는데요. 옛날만 해도 중국어 학원들이 문전 성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는 그 학원들이 줄어들고 그 대학 수능 시험에 중국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어렵고 공부하기가. 근데 이제 중국을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중국을 바로 알자 그랬잖아요. 알려면 첫째가 언어와 문화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어를 배울 수가 없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이 중국말을 좀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유학을 간다. 그거는 성인이 돼서 20살 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중국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저는 언어와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학원 자체도 지금 거기 가서 중국어를 배우기 어려워요, 지금. 또 수능도 선택을 안 해. 그러다 보면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 이제. 왜냐면 수능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회장님이 또 우리 문인협회 제안 동포 문인 공동회장을 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언어 부분도 좀 회원들께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바로 알기 위해서요. 좋은 말씀. 예. 또 일단 뭐 결론을 저는 매듭을 져야죠. 매듭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공동 부유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한국 사회도 옛날에 새마을 운동 다 같이 잘 사자 그 운동이 있었고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먼저 그거하고도 이 중국의 어떤 그런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뭐 위기를 맞았다고 미국에서 봤을 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시험대에 놓여 있다. 어떤 뭐 결론적으로 이 중국의 공동부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남철 박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 해서 좀 매듭을 이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기 즈음에서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생활에서 또 중국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살자 하는 건 참 좋게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70년대 그때도 우리가 기획 경제 뭐 계획 경제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지만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잘 됐어요. 사실 제가 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여러 나라 공무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던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새마을 운동입니다. 38.5%. 두 번째는 88 올림픽. 세 번째는 계획경제. 계획경제라 하면 중국이 공유 부유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정부 주도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공동부여가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면이 더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경련 선생님도 아마 이 공동부여 이렇게 나오게 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중국이 잘 나가고 있는 거냐 정말. 어떻게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이 너무 잘 나가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 시스템도 좀 무너지고
사실 그런 걱정들을 해요. 장현호 선생님의 지금의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요 이 주창과 관련돼서 뭐 장현호 선생님의 또 개인적인 생각 그걸로 마무리를 짓죠. 공동부유라고 하는 거는 공동하게 같이 잘 살자 이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는 인류의 공동한 과제고 공동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다면 이 공동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자유자본주의 체제나 우리말 공산당이 영도하는 이런 사회 체제가 절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보완하며 서로 같지 않은 거는 서로 또 서로 보완하며 이런다면 우리가 더욱 서로 조화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이런 사회로 나가지 않겠는가. 모순과 갈등이 있다면 큰 틀에서 해결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얘기한 목적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이거 다시 들을까요? 자, 우리 한번 저기 공동구요. 공동구요. 공동부유. 이렇게 되는. 네, 어쨌든 뭐 중국이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기체가 공동부유라고 나왔는데 우리도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했습니다.